자, 이번에는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택시 제도 개편합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공개된 택시 제도 개편안입니다. 그런데요, 한국일보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타다 말았다. 꽉 막힌 혁신경제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면에 경향신문은요, 상생을 위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로 보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기사 각각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택시 면허 있어야 타다 운전한다. 꽉 막힌 혁신경제. 꽉 막힌 혁신경제. 혁신경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데 꽉 막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토부 어제 플랫폼 운영 제한적 합법화했다. 어제 택시도 개편한 내용입니다. 운영 대수에 따라 사회적 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른바 이제 모빌리티 업체들, 타다 뭐 이런 회사들 말하죠.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등으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택시 면허를 사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택시 업계와 타협위에 어정쩡 봉합을 했다. 타다. 영업위에 최소 1,0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혁신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군요. 혁신 공유경제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요. 진입장벽이 높으면 혁신이 어려운 건데요. 자,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는데요. 플랫폼 택시 제도권 안으로 당정, 상생 담은 개편안 발표했다. 일단 내용이 긍정적입니다. 뭔가 상생이 담겨 있다. 그리고 밖에 있던 게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이제 관리가 된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업체는 면허를 매입하고 기여금을 낸다. 운전자는 택시 자격증 취득해야 된다. 그러나 렌터카식 타다 영업은 유보됐다. 전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는 제목들이 달려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제 그 발표 내용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차량, 요금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규제 환경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 택시의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웨이고 택시와 같은 기존 택시와 결합한 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의 최소 면허 대수 기준과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그 시장의 유연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시장을 한계하고요. 대기업들과 해외 글로벌 자본들이 각출장이 되지 않을까. 타다의 지금 현재 입장은 저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택시 영업을 하는데 렌터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불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뭐 타다, 카풀 이런 거 관련해서 택시업계가 굉장히 극한 갈등을 빚었죠. 그리고 목숨을 잃으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복잡한 내용이다만 간단히 정리하면요. 예를 들어서 타다입니다. 타다 경우에는 지금 렌터카입니다. 그 차가. 그리고 렌터카가 기사분이 렌터카를 몰고 와서 그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모양은 택시 같지만 사실 렌터카로 운영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부 발표한 대로라면 렌터카는 그런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차를 아예 통째로 사야 됩니다. 그리고 면허권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뭔가 좀 진입장벽이 생긴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인 겁니다. 자,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두 개의 신문 기사 저희가 연속해서 봤는데요. 어느 쪽에 좀 더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뭐 한국일보 그 기사가 저는 뭐 지지합니다. 타다라는 공유 경제, 공유 그 서비스 자체가 이제 꽉 막혀서 이제 그게 사형 선고를 어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려면은 그 기존 택시 면허를 사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기여금을 내서 하는 거 간접적인 하지만 사실상 이제 면허를 사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렌터카로 타다가 했는데 이제 렌터카도 하지 말고 직접 차 사서 하라는 거니까 이건 웬만한 신생 기업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혁신경제, 공정성장, 소득주도 성장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어제 이 발표가 저는 혁신성장을
일단은 포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예. 소비자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기존 택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물론 택시가 열악한 건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택시 업계를 눈치 보다가 마지막 날 또 바꿨다는 렌터카도 못하게 예. 새로운 거를 못하게 소비자가 동남아나 외국 가보면 우버나 그랩이 얼마나 편합니까? 예. 휴대폰만 누르면은 예. 새벽 3시에도 부르니까 3분 만에 오더라고요. 백화점 어디 가서 무슨 몇째 문에 있다면 예. 그 바로 앞에 도착해요. 예, 예. 그 자가용으로 바로 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소비자를 위한 그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혁신 경제, 공유 경제의 혜택을 보기는 저는 이 발표로 끝났다. 그래서 어제 혁신 성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예. 택시제도 개편 방안 그랬거든요. 예. 저 그 발표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택시, 기존 택시 보호 대책으로. 아. 네, 차라리 솔직한 게 저는 낫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일보 기사에 공감하신다고 했고 어제 발표돼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는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을 하신지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경향신문이 예.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어쨌든 100% 만족할 만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뭐 혁신성장 관련해서 아까 그 위원님께서 뭐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렇게까지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거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결론은 만들어내야 되고 예. 기존 사업자와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자와의 그 이익 충돌을 해결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중간에서의 교점을 잡은 것 그 정도를 높이 평가한 경향신문이 더 좋은 논조라고 봅니다. 어쨌든 어제 발표는 뭔가 그 중간에 교집합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자, 이재영 전 의원. 네. 혁신 없는 혁신 이렇게 쓰셨어요? 네, 저는 한국일보 예. 기사에 조금 더 힘을 이유를 좀 실어주고 말씀하세요.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정부가 가지고 나왔던 해법이 예. 지금 사회적 기여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아주 오래된 예. 과거에도 했었던 문제 해결이 없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여금을 내라 이런 부분. 그렇죠. 하게 해줄 테니 기여금 내가지고 그걸로 여기에 좀 다독거려 주겠다. 예, 아주 무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저는 행정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혁신적인 것이 아니죠, 해결책 자체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다가 공유 경제의 예.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유 경제라는 것 자체가 있는 물건을 같이 나눠 쓰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타다는 있는 물건이 아니고 새롭게 다 구입이든 하여튼 렌트카를 하든 예. 자기네가 군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택시가 아닌 택시가 맞았거든요. 예. 그래서 타다에 관련해서는 예. 이거는 공유경제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걸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 거기에서 나왔던 서비스는 좀 혁신적인 예. 서비스 부분이 있고 예.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 또 우리 택시업계라든지 운송들이 또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런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고 아. 어떻게 해서든지 둘 다 만족스럽게 해보려는 정부의 노력이 가상할 수는 있으나 그 해결책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황이 돼서 혁신 없는 혁신이 돼버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제도 이미 벌써 양측 다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양측 다 약간 좀 불만을 나타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혁신이라는 게 예. 껍데기를 새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 원래 있던 껍데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혁신이 완전히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기술에 대비해서 그대로 나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원래부터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시설들을 어떻게 재활용할 거냐 이 부분을 같이 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택시하고 타다의 대결이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이겼다 졌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호 간에 호섭을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플랫폼 경제가 기존에 있던 택시에 탔다. 예. 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 거꾸로 해서는 그게 불에 타버린 거 아닌가. 다른 의미에서의 타다라고 예.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플랫폼 경제가 그냥 꺾인 것이 아니라 기존의 택시를 활용해서 그쪽으로 침투해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 예. 이것을 통해서 이 현재 택시가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들을 같이 짚는다면은 어제 그 개편안에 대해서는 나름의 상생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신문의 평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택시는요, 기다리지 않고 쉽게 타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고가 아닐까요? 이런 부분이 어제 개편안에 반영이 된 건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야 될 게 아닐까. 핵심이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